간이 깨끗해야 내 몸이 산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간에는 엄청난 양의 담석이 있다. 바로 이 담석 때문에 몸속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속 독소를 빼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시간 안에 독소를 빼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가 막힌 음식 3가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온수 자주 마시기. 따뜻한 이온수를 조금씩 마시면 몸 안의 모든 조직을 청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온수는 몸 전체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키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며 담즙의 균형을 가져온다. 처음에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런 방법으로 몸의 조직을 청소하면 혓바닥에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온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을 15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는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종일 이온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온화된 물이라도 한번 식으면 전기적 성질을 잃고 앞에서 설명한 효과도 없다. 보온병에 담은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조금씩 뜨거운 차처럼 마신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혈액을 맑게 해야 할 때, 활력을 찾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라면 언제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에서 4주씩 오랫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둘째, 필수 미네랄 섭취하기. 마트에서 흔히 판매하는 미네랄 보충제가 우리 몸의 세포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 나무는 금속 상태의 미네랄, 특히 칼슘이 매우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밖에도 치아씨드, 호박씨, 참깨, 대두를 비롯한 콩과 식물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견과류에도 이러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푸른 잎채소,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티초크, 시금치, 호박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 중에서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애호박 등에는 특히 칼슘이 많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는 칼륨이 많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뒤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거친 곡물은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인, 크롬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유기농 과일은 모든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다. 히말라야 소금, 천일염에는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셋째,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 먹기. 정제염은 몸에 이로운 점이 별로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담석을 생성시키거나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정제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일염뿐이다. 소금이 몸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음식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소, 곡물, 콩에 들어있는 수분에 소금이 녹아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금을 물기 없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가 갈증을 일으킨다. 약간의 소금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대개 생으로 먹는 식품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식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산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면 그 물은 알칼리성이 되고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공한다. 앞선 3가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때문이다.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세포의 기능 이상,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과 같은 것은 대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의 60% 이상이 손상을 입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간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대개는 간이 최초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의 간은 날마다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의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양의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식물 소화, 노폐물 제거, 혈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나 그보다 적은 양의 담즙만을 만들어낸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 담관을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담석은 담낭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몇 차례의 간 청소를 통하여 이들 장기에서 담석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간과 담낭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율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지속된 알레르기 증상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요통이 사라지면서 힘이 넘치고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한다. 간내 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담석의 존재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피부를 보면 된다. 피부를 보면 몸 안의 장기와 체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혈액과 림프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잡티나 변색, 피부 건조, 번들거림, 주름 등의 상태로 피부에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담석이 생기면 순환기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오래된 피부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다음과 같은 피부의 변화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1번. 검은 반점과 크고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는가? 이것의 색깔은 죽은 깨나 점과 비슷하다. 이것은 이마의 양옆, 눈썹 사이, 눈 밑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오른쪽 어깨 바로 위나 어깨뼈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에게서 흔히 생기는 손등이나 팔뚝의 검버섯이다. 간이나 담낭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담석이 대장에서 붙잡히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이와 같은 반점이 생긴다. 간과 담낭과 장에서 대부분의 담석이 제거되면 이러한 검버섯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검버섯이나 검은 잡티는 특히 피부가 매우 얇고 간내 담관에 폐색이 있는 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전체와 안구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2번.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이 있는가? 양 눈썹 사이에 한두 개에서 세 개의 깊은 세로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간에 많은 담석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주름은 간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름이 더 깊고 길수록 간 기능의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위에 가는 주름이 생기는 것은 폐색된 간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3번. 이마 부분이 번들거리는가?
이것은 담석 때문에 간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마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서 담즙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췌장, 신장, 배출 기관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4번. 코끝이 갈라졌는가? 이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함을 나타낸다. 갈라진 코끝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다면 심장의 두 부분 중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과 공황 발작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변비, 대장염, 위궤양 등의 소화장애로 인하여 림프계가 심하게 폐색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양의 담석이 간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면 간 기능이 약해지고 담즙의 분비량이 불충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번. 눈동자에 백태가 끼었는가? 눈동자에 백태가 끼는 것은 간 기능과 소화 능력이 오랫동안 부실하여 백내장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실제 간 청소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는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어라. 미국인의 42%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임산부의 47%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자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뼈가 쉽게 부러진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는 결핍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소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햇볕을 쬐거나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을 쬐는 것이다. 지금 내려쬐는 햇볕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적당한 강도인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햇볕 아래에 섰을 때 그림자가 키보다 더 길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비타민 D가 잘 생성되게 하려면 일광욕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의 좋은 효과를 차단한다. 우리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을 빠르게 흡수한다. 가능하면 온몸을 몇 분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다가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피부가 많이 노출된 상태로 햇볕 아래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도 괜찮다. 하루에 이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우리 몸은 1년 중 햇볕이 좋은 계절에 생성된 비타민 D를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봄철의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겨울 휴가를 따뜻하고 햇볕이 강한 곳에서 보내는 것도 비타민 D를 보충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둘째, 날마다 오일 풀링을 하라. 오일 풀링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으로 혈액을 청소하는 방법이다. 오일 풀링을 하면 혈액 질환, 폐 기능 장애, 간 기능 장애, 치아와 잇몸 질환, 두통, 피부 질환, 위궤양, 장 기능 장애, 식욕 부진, 심장과 신장 질환, 얼굴 부기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 요법에서는 오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내뱉는다. 오일 풀링을 하려면 냉압착 방식으로 짜내고 정제하지 않은 해바라기유, 참기름,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늦어도 아침 식사 전에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의 오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는 않는다. 입안에서 오일을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씹는 것처럼 치아 사이로 3에서 4분 정도 우물거린다. 이렇게 하면 오일과 침이 완전히 섞이고 배출된 효소를 활성화한다. 효소는 혈액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3에서 4분 안에는 반드시 오일을 뱉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출된 독성 물질이 다시 흡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뱉어낸 오일에는 세균과 독성 물질이 가득해서 우유처럼 하얀색이나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오일 풀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잇몸 질환이 사라지고 치아가 하얗게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몸에 병이 있는 상태라면 하루에 3번씩 오일 풀링을 해도 된다. 단 반드시 공복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오일 풀링을 하면 간이 제거하거나 해독하지 못한 독성 물질을 혈액에서 제거해준다. 따라서 오일 풀링은 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그것이 나머지 모든 장기에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셋째, 날마다 황을 섭취하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소에서 2006년에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황은 몸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필수 미네랄이다. 황은 몸 안에서 세포가 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회복을 도와준다. 실제로 몸 안에 충분한 양의 황이 없으면 세포는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는다. 유기농 식품과 자연 상태의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노화는 실제 나이와 별로 연관성이 없다. 노화란 영양 결핍으로 몸의 장기와 여러 기관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은 노폐물 제거와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유일한 미네랄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날마다 최소한 750mg의 황이 몸에 필요하다. 황은 심지어 지방세포와 뇌세포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황은 몸에서 혈액순환과 효소 활성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상처가 났을 때는 회복 기간을 줄여주고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며 머리카락과 손발톱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을 예방한다. 황의 결핍과 관련되지 않은 염증성 질환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에 의한 것이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독성 물질, 식품 첨가물, 농작물과 공기 중에 뿌리는 살충제와 제초제, 백신, 휴대폰과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같은 것이 몸 안의 황을 고갈시킨다. 날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에는 우리 몸속 황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과 담낭, 대장, 신장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자연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특히 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식 재료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양배추, 물냉이, 무가 있다. 넷째, 날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라.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담즙 1에서 1.5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게다가 몸이 혈액의 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세포와 결합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그야말로 수천 가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몸은 지방을 저장하듯이 물을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즙의 생산량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적어도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신장이 밤사이에 만들어진 소변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이 쉬워진다. 아침에는 소변의 농도가 매우 진하다. 이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희석하지 않으면 소변 속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과 방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신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 반쪽을 짜낸 즙과 정제하지 않은 천연 생벌꿀 1티스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장관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레몬은 강력한 세정 작용을 하고 생벌꿀은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고 상처가 난 장을 치유한다. 또한 위장과 장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점액을 씻어낸다. 이렇듯 지나치게 많은 독성 화학 물질, 영양 상태가 부실한 식단,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장기는 바로 간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간 청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간 청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깊이 깨달은 이후에나 이 방법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간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간 청소를 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이 깨끗해야 내 몸이 산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간에는 엄청난 양의 담석이 있다. 바로 이 담석 때문에 몸속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속 독소를 빼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시간 안에 독소를 빼내는데 도움을 주는 기가 막힌 음식 3가지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온수 자주 마시기. 따뜻한 이온수를 조금씩 마시면 몸 안의 모든 조직을 청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온수는 몸 전체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키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며 담즙의 균형을 가져온다. 처음에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런 방법으로 몸의 조직을 청소하면 혓바닥에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온수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물을 15에서 20분 정도 끓인 다음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는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종일 이온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온화된 물이라도 한번 식으면 전기적 성질을 잃고 앞에서 설명한 효과도 없다. 보온병에 담은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조금씩 뜨거운 차처럼 마신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혈액을 맑게 해야 할 때, 활력을 찾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라면 언제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에서 4주씩 오랫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둘째, 필수 미네랄 섭취하기. 마트에서 흔히 판매하는 미네랄 보충제가 우리 몸의 세포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 나무는 금속 상태의 미네랄, 특히 칼슘이 매우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밖에도 치아씨드, 호박씨, 참깨, 대두를 비롯한 콩과 식물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견과류에도 이러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푸른 잎채소,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티초크, 시금치, 호박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 중에서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애호박 등에는 특히 칼슘이 많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는 칼륨이 많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뒤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가공한 거친 곡물은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인, 크롬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유기농 과일은 모든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다. 히말라야 소금, 천일염에는 미량 원소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의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셋째,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 먹기. 정제염은 몸에 이로운 점이 별로 없다.
그것은 오히려 담석을 생성시키거나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동화됨으로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은 정제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일염뿐이다. 소금이 몸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음식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채소, 곡물, 콩에 들어있는 수분에 소금이 녹아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소금을 물기 없는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몸 안으로 들어가 갈증을 일으킨다. 약간의 소금을 소량의 물에 녹인 다음 대개 생으로 먹는 식품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식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산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면 그 물은 알칼리성이 되고 중요한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제공한다. 앞선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때문이다.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세포의 기능 이상,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과 같은 것은 대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의 60% 이상이 손상을 입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올 정도로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간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대개는 간이 최초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 몸의 간은 날마다 대략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의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만한 양의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음식물 소화, 노폐물 제거, 혈액의 독성 제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컵 정도나 그보다 적은 양의 담즙만을 만들어낸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 담관을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어떤 담석은 담낭에서 생겨날 수도 있다. 몇 차례의 간 청소를 통하여 이들 장기에서 담석을 제거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간과 담낭은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효율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불편한 증상이나 질병이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지속된 알레르기 증상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요통이 사라지면서 힘이 넘치고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한다. 간내 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담석의 존재 유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피부를 보면 된다. 피부를 보면 몸 안의 장기와 체액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혈액과 림프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잡티나 변색, 피부 건조, 번들거림, 주름 등의 상태로 피부에 나타난다.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은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담석이 생기면 순환기 장애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피부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오래된 피부 세포를 건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다음과 같은 피부의 변화는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다. 1번. 검은 반점과 크고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는가? 이것의 색깔은 죽은 깨나 점과 비슷하다. 이것은 이마의 양옆, 눈썹 사이, 눈 밑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오른쪽 어깨 바로 위나 어깨뼈 사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년과 노년의 사람에게서 흔히 생기는 손등이나 팔뚝의 검버섯이다. 간이나 담낭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담석이 대장에서 붙잡히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 이와 같은 반점이 생긴다. 간과 담낭과 장에서 대부분의 담석이 제거되면 이러한 검버섯도 사라지기 시작한다. 검버섯이나 검은 잡티는 특히 피부가 매우 얇고 간내 담관에
폐색이 있는 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얼굴 전체와 안구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피부색이 어둡게 변한다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임을 나타낸다. 2번.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이 있는가? 양 눈썹 사이에 한두 개에서 세 개의 깊은 세로 주름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간에 많은 담석이 축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주름은 간이 비대해지고 딱딱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름이 더 깊고 길수록 간 기능의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위에 가는 주름이 생기는 것은 폐색된 간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3번. 이마 부분이 번들거리는가? 이것은 담석 때문에 간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마 부분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얼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서 담즙의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췌장, 신장, 배출 기관이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4번. 코끝이 갈라졌는가? 이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함을 나타낸다. 갈라진 코끝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다면 심장의 두 부분 중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맥과 공황 발작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변비, 대장염, 위궤양 등의 소화장애로 인하여 림프계가 심하게 폐색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양의 담석이 간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을 차단하면 간 기능이 약해지고 담즙의 분비량이 불충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번. 눈동자에 백태가 끼었는가? 눈동자에 백태가 끼는 것은 간 기능과 소화 능력이 오랫동안 부실하여 백내장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실제 간 청소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는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어라. 미국인의 42%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임산부의 47%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자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뼈가 쉽게 부러진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는 결핍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소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햇볕을 쬐거나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햇볕을 쬐는 것이다. 지금 내려쬐는 햇볕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적당한 강도인지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햇볕 아래에 섰을 때 그림자가 키보다 더 길면 비타민 D를 생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비타민 D가 잘 생성되게 하려면 일광욕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의 원인이 된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의 좋은 효과를 차단한다. 우리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화학 물질을 빠르게 흡수한다. 가능하면 온몸을 몇 분 동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다가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피부가 많이 노출된 상태로 햇볕 아래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도 괜찮다. 하루에 이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우리 몸은 1년 중 햇볕이 좋은 계절에 생성된 비타민 D를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봄철의 감기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겨울 휴가를 따뜻하고 햇볕이 강한 곳에서 보내는 것도 비타민 D를 보충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둘째, 날마다 오일 풀링을 하라. 오일 풀링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으로 혈액을 청소하는 방법이다. 오일 풀링을 하면 혈액 질환, 폐 기능 장애, 간 기능 장애, 치아와 잇몸 질환, 두통,
피부질환, 위궤양, 장기능장애, 식욕부진, 심장과 신장질환, 얼굴 부기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 이 요법에서는 오이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내뱉는다. 오일 풀링을 하려면 냉압착 방식으로 짜내고 정제하지 않은 해바라기유, 참기름,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늦어도 아침 식사 전에 큰 스푼으로 한 스푼의 오일을 입에 머금고 삼키지는 않는다. 입안에서 오일을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씹는 것처럼 치아 사이로 3에서 4분 정도 우물거린다. 이렇게 하면 오일과 침이 완전히 섞이고 배출된 효소를 활성화한다. 효소는 혈액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나온다. 이와 같은 이유로 3에서 4분 안에는 반드시 오일을 뱉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출된 독성 물질이 다시 흡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뱉어낸 오일에는 세균과 독성 물질이 가득해서 우유처럼 하얀색이나 노르스름한 색을 띈다. 오일 풀링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잇몸 질환이 사라지고 치아가 하얗게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몸에 병이 있는 상태라면 하루에 3번씩 오일 풀링을 해도 된다. 단 반드시 공복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오일 풀링을 하면 간이 제거하거나 해독하지 못한 독성 물질을 혈액에서 제거해준다. 따라서 오일 풀링은 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그것이 나머지 모든 장기에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셋째, 날마다 황을 섭취하라.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소에서 2006년에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황은 몸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필수 미네랄이다. 황은 몸 안에서 세포가 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회복을 도와준다. 실제로 몸 안에 충분한 양의 황이 없으면 세포는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는다. 유기농 식품과 자연 상태의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노화는 실제 나이와 별로 연관성이 없다. 노화란 영양 결핍으로 몸의 장기와 여러 기관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고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황은 노폐물 제거와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을 조절하는 유일한 미네랄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날마다 최소한 750mg의 황이 몸에 필요하다. 황은 심지어 지방세포와 뇌세포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황은 몸에서 혈액순환과 효소 활성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상처가 났을 때는 회복 기간을 줄여주고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며 머리카락과 손발톱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을 예방한다. 황의 결핍과 관련되지 않은 염증성 질환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염증에 의한 것이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독성 물질, 식품 첨가물, 농작물과 공기 중에 뿌리는 살충제와 제초제, 백신, 휴대폰과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같은 것이 몸 안의 황을 고갈시킨다. 날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에는 우리 몸속 황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간과 담낭, 대장, 신장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자연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특히 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식 재료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방울양배추, 물냉이, 무가 있다. 넷째, 날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라.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담즙 1에서 1.5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게다가 몸이 혈액의 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세포와 결합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그야말로 수천 가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다. 몸은 지방을 저장하듯이 물을 저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즙의 생산량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적어도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신장이 밤사이에 만들어진 소변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것이 쉬워진다. 아침에는 소변의 농도가 매우 진하다. 이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희석하지 않으면 소변 속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과 방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마신다.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 반쪽을 짜낸 즙과 정제하지 않은 천연 생벌꿀 1티스푼을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장관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레몬은 강력한 세정 작용을 하고 생벌꿀은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고 상처가 난 장을 치유한다. 또한 위장과 장에 과도하게 남아있는 점액을 씻어낸다. 이렇듯 지나치게 많은 독성 화학 물질, 영양 상태가 부실한 식단,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장기는 바로 간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간 청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간 청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깊이 깨달은 이후에나 이 방법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간이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책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간 청소를 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